이 추위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한양 변두리 시장 한 구석, 24살 떡장수 미혼모는 굶어 쓰러진 거지 노인을 초가에 모셨지요. 좁쌀로 죽을 끓이고 다홍치마 끝단을 찢어 동상발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미혼모가 거지까지 끌어들였다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런데 100일째 봄날 시장 그 떡 자리 앞에 비단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새벽이 아직 푸른 빛을 거두기도 전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 한 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부엌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김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닿아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한 젊은 여자가 작은 소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떡살을 씻고 있었지요. 분이라는 이름의 24살 여자였습니다. 24살 여자의 손치고는 너무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자잘한 트집이 있었고 마디마디는 굵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마른 편이었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틀의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잔머리 몇 가닥이 이마에 들러붙었습니다. 분이는 떡살을 한 줌 한 줌 정성스럽게 씻어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엄마.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떡살을 만지던 손을 잠깐 멈추고 부엌에서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다나야, 더 자거라. 아직 새벽이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래요. 방문 사이로 작고 동그란 얼굴이 빼꼼히 나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까만 머리, 잠에서 막 깬 동그란 눈동자가 도르르 굴렀지요. 4살짜리 어린 딸 다나였습니다. 내가 뭘 도와? 분이는 말을 다 맺지 못하고 픽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다나는 이미 작은 발을 부지런히 옮겨 부엌으로 들어와 있었지요. 엄마, 오늘은 떡이 잘 부풀 거예요. 어찌 그걸 아느냐?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빌었어요. 떡님께. 네, 떡님이 우리 엄마 손을 봐주시도록요. 분이는 떡살에서 손을 빼 다나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리면서도 따뜻해졌지요. 그래, 그럼 오늘은 정말 잘 팔리겠구나. 분이가 떡을 만들기 시작한 건 다나가 2살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 분이는 떡을 만들 줄도 시장에 나설 줄도 몰랐지요. 분이의 인생이 그렇게 꺾인 건 다나가 뱃속에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분이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1살 위 청년이었지요. 양가 어른들이 일찍이 약속한 사이였고 분이는 17부터 그 사람과 100년애로 하리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2달 앞둔 어느 날 그 사람이 한양으로 떠나겠다고 했지요. 분이야, 미안하다. 내가 큰일을 좀 보고 오마. 1달이면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5달 만에 들려온 소식은 사람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느 양반댁 처녀와 혼례를 올렸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날 분이는 우물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분이의 뱃속에서는 다나가 자라고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분이의 처지를 가엾이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팔자가 사납다, 사나워. 양반댁에 시집간다 했더니 처녀 몸에 애를 가졌네.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분이는 그해 겨울에 다나를 낳았습니다. 다나가 태어나고 한 달도 못 되어 친정 어머니가 다가와 차가운 얼굴로 말했지요. 내 발로 나가거라. 우리 가문에 먹칠한 너를 더 둘 수 없다. 어머니, 어미라 부르지도 마라. 쫓겨난 분이는 다나를 강보에 싸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한양 사대문 안에는 분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지요. 결국 변두리 사람들이 잘 들지 않는 좁은 골목 끝에 작은 초가 한 채를 빌려 들어왔습니다. 떡은 그때부터 배웠지요. 손에 익지 않아 처음 한 달은 떡을 망쳐 시장에 들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다나를 등에 업고 새벽마다 쌀을 씻고 떡을 치고 시장 한 구석에 광주리를 펴놓고 떡을 팔며 살아왔지요. 벌써 햇수로는 4년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떡살을 다 씻고 시루에 앉혔습니다. 다나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시루 뚜껑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엄마, 떡이 익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 하늘의 구름 같아요. 우리 다나는 어찌 그리 어여쁜 말만 하느냐. 엄마가 늘 어여쁘게 말하시니까요. 엄마가 언제? 엄마는요, 떡이 익을 때마다 보가 와라 하시잖아요. 분이는 깜짝 놀라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떡을 찔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그 말을 되뇌었지. 입 밖에 꺼낸 적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어찌 그것을 알았을까?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엄마가 입은 안 벌리시지만 엄마 마음이 말해주는 걸요. 그래. 네, 저는 엄마 마음 소리 다 들려요. 분이는 다나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작은 등이 옷 속에서 동그랗게 만져졌지요. 분이는 그 작은 몸이 자기 손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 단단한 것이 한 줄씩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떡이 다 쪄지자 분이는 광주리에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흰 떡과 콩 묻힌 인절미, 그리고 쑥떡이 가지런히 들어찼지요. 다나는 그 옆에서 작은 집신을 챙겨 신었습니다. 엄마, 저도 시장 가요. 오늘은 추우니 집에 있거라. 엄마 혼자 가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다. 외로우셔요. 엄마는 시장 갔다 오시면 늘 한숨을 쉬세요. 분이는 또 한 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요. 한양 변두리 골목에는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살을 내는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습니다. 어른도 그 바람에 시달리면 입이 굳고 손끝이 얼었지요. 다나의 작은 몸으로는 그 추위를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나의 동그란 눈을 마주 보고 있자니 분이는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단단히 입거라. 예. 분이는 다나에게 다홍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입히고
그 위에 자기 두루마기를 둘러주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는 다나에게 너무 크고 길었지만 그래야 바람이 덜 들지요. 분이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다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골목을 빠져나오자 새벽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길가의 흙은 얼어 단단했고 바람은 칼처럼 옷 속을 파고들었지요. 다나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더 추워요. 그러게 하늘이 흰빛이에요. 눈이 또 오려나 보다. 분이는 다나를 힐끔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나의 코끝과 볼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지요. 분이는 옆구리에 낀 광주리를 잠시 내려놓고 다나의 볼을 손바닥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좀 따뜻하지? 네. 엄마 손은 늘 따뜻해요. 엄마 손이 어찌 따뜻하다고. 갈라지고 트기만 했지. 제가 보기엔 엄마 손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분이의 손은 사실 트고 갈라져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나는 늘 그 손을 따뜻하다고 했지요. 분이는 그것이 아이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그제야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자리는 시장 한 구석, 큰 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지요. 좋은 자리는 다 다른 사람들의 차지였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도 감지덕지였지요. 분이가 광주리를 내려놓고 떡을 펴고 있는데 이웃 자리에 콩나물 장수 칠성 어멈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가? 예, 칠성 어멈. 집에 두기가 마음이 안 놓여서요. 쯧쯧 팔자가 사나우니 아이까지 고생이지. 내 말이 거슬리면 어쩔 수 없네만 사람들이 다 그러니 어쩌나. 시집도 못 간 처녀가 어린 거 끌고 다닌다고.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을 가지런히 펴고 다나를 자기 등 뒤 양지 바른 곳에 앉혔지요. 다나는 어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다나의 그 침묵이 가슴 한구석을 콕 찌르는 것 같았지요. 엄마, 떡 사세요. 다나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다나를 돌아보았지요. 내가 어찌, 엄마 혼자만 외치시니까 제가 도울게요. 다나야, 떡 사세요. 갓 찐 떡이에요. 따뜻해요. 다나의 작은 목소리가 시장의 새벽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파가 그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지요. 아이고, 어린 것이. 떡 한 그릇 다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나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떡을 받아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애 어미는 얼굴이 너무 곱구먼. 그런데 애를 어찌. 노파가 분이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분이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가엾어라. 아이가 영민하니 잘 키우게. 예. 그날 떡은 평소보다 잘 팔렸습니다. 다나의 작은 외침 덕분이었지요.
그러나 분이는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떡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는 다나를 업고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떡 많이 팔리실 거랬죠? 그래, 우리 다나 덕분이다. 제가 떡님께 잘 빌어드렸어요. 그래. 엄마, 그런데 칠성 어멈은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에 업힌 다나의 작은 몸이 살짝 들썩였지요. 다나야, 그건 말이다. 네. 엄마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단다. 엄마가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렇단다. 엄마는 죄 없으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분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다나의 작은 손이 분이의 어깨를 꼭 쥐고 있었지요. 분이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다나 덕분에 엄마는 살고 있는 거다. 엄마, 저도 엄마 덕분에 살고 있어요. 분이는 다나의 작은 등이 자기 등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때 분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흰빛이 도는 하늘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첫눈이 쏟아져 내렸고 그의 겨울은 이상하리만치 추웠지요. 분이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자기 시장 자리 옆에 굶어 쓰러질 한 노인을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만남이 자기 인생을, 또 다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모질게도 추웠습니다. 정월보름이 지났는데도 한양에는 매일같이 눈이 쏟아져 내렸지요. 골목골목에 쌓인 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 단단한 빙판이 되었고 새벽 바람은 사람의 살갗을 갈아내듯 몰아쳤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분이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떡을 쪘지요. 엄마, 오늘은 더 추워요. 그래, 다나야. 너는 오늘은 정말 집에 있거라. 안 돼요. 엄마가 외로우셔요. 엄마는 안 외롭다. 광주리도 무거우니 너는 집에 있거라. 엄마, 저 안 무거워요. 분이는 다나의 동그란 눈을 바라보다 결국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루마기를 다나에게 둘러주고 작은 발에는 광목천을 두 겹 더 감아 집신을 신겼지요. 다나의 작은 발이 이 추위에 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분이는 자기 옷을 자꾸 벗어 다나에게 입혔습니다. 엄마는 어찌 자꾸 옷을 저한테 입히세요? 엄마는 떡 광주리 들고 가니까 안 춥다. 엄마 거짓말이세요. 엄마 입술이 시퍼래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 분이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다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새벽도 골목 끝까지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다나는 종종 걸음을 치며 분이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새 좀 보세요. 새. 저기 길가에 새가 떨어져 있어요. 분이는 다나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채로 떨어져 있었지요. 다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참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새가 추워서 죽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엄마, 새도 이렇게 추우면 죽는데 사람도 추우면 죽어요?
다나야, 그런 말은 마라. 왜요? 그냥 그런 말은 입에 담는 게 아니다. 분이는 다나의 작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나는 한참 동안 그 참새를 돌아보다가 분이를 따라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분이는 그때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스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분이는 자기 자리 옆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 자기 광주리를 펼치는 그 자리, 바로 옆 담벼락 밑에 사람 하나가 웅크린 채로 쓰러져 있었지요. 엄마. 다나가 분이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다가가 보았지요. 해진 잿빛 두루마기, 거지 행색의 60대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고 두루마기 자락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요. 노인은 두 발을 맨발로 드러낸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발은 시퍼렇게 동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분이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다시 감았지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그때 이웃자리에 칠성 어멈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뭔 일인가? 칠성 어멈,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디 보자. 아이고, 거지로구먼. 거지든 누구든 사람이. 내버려 두게. 시장에 거지가 죽어 누워 있는 게 한두 번인가. 칠성 어멈, 그래도 시장에 거지가 와서 죽어가네. 자네 자리 옆이라 재수가 없겠어, 분이야.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집신장수 곰배 영감도 다가와 곁눈질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이 추위에 늙은이가 길에서 자다가는 그렇지. 한양 변두리에 어디 죽어가는 거지가 한둘인가. 곰배 영감, 어찌 그런 말씀을. 분이야,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또 트집 잡힐 거 자네도 알지 않나. 자네 자리 옆이니 자네가 안 좋아져. 포교한테 알려서 옮기게나. 포교들이 알아서 처리할 걸세.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지요. 모두가 멀찍이 떨어져 서서 혀를 끌끌 차거나 코를 막거나 빠르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거지가 시장에 와서 죽어가네. 옷에 이가 끓겠어. 가까이 가지 마라. 포교들이 와서 치우겠지. 분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나가 분이의 옆을 살짝 빠져나가 노인 곁에 다가갔지요. 다나야, 가까이 가지 마라. 엄마, 할아버지가 추우셔요. 다나야. 다나는 작은 손을 노인의 어깨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노인의 해진 두루마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다나는 한참 동안 노인을 바라보다가 분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새 봤잖아요. 응. 새도 추우면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두면 새처럼 돼요. 분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이는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노인의 손을 살며시 잡아보니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노인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이 추위에
어찌 시장에서. 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추위에 어찌 시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들 못 본 척 하십니까?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자기들 자리로 흩어졌지요. 그때 분이는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다나야, 잠시 여기 있거라. 엄마, 어디 가세요? 쭉 사올 테니 할아버지 옆에 있거라. 분이는 광주리에서 떡 한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죽집이 있었지요. 죽집 앞에 다다른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떡 한 그릇과 죽 한 그릇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떡장수가 어찌 죽을 사가는가? 거지 노인 한 분이 시장에 쓰러져 계셔서요. 아니, 그 거지를 자네가 살리겠다고? 예. 죽집 노파는 분이를 한참을 빤히 바라보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네도 어지간하구먼. 자네 처지가 누구를 살릴 처지인가? 그래도 마음 한번 곱군 그래. 자, 떡 두고 죽 가져가게. 따뜻하게 떠줄 테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우면 저 거지가 안 죽어야 할 텐데. 죽으면 자네 마음에 한더할 텐데. 분이는 죽집 노파에게 떡 한 그릇을 건네고 따뜻한 좁쌀죽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분이는 노인 곁으로 돌아왔지요. 다나야, 비켜라. 네, 엄마. 분이는 노인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살며시 받쳤습니다. 그리고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노인의 입술에 가져다 댔지요. 어르신, 죽이에요. 한 술만 드시지요.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을 벌리지는 못했지요. 분이는 다시 한 번 죽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르신, 한 술만요. 따뜻해요. 그때 다나가 작은 손으로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죽이에요. 따뜻해요. 드세요. 다나의 작은 목소리가 노인의 귓가에 닿았는지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리고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분이는 죽을 한 숟가락 살며시 흘려 넣었지요. 노인은 그 한 숟가락을 한참을 입안에서 굴리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죽 그릇이 절반쯤 비었을 때 노인은 처음으로 눈을 뜨고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낭자. 예, 어르신. 정신이 드셔요? 내가 어디에? 시장 한 구석이에요. 어르신, 여기서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살려주시는 것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어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분이는 잠시 노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지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보통 사람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은 가까워요. 낭자에게 패가 아니에요. 어르신, 이대로 두면 어르신이 정말 큰일 나세요. 분이는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은 마른 나무처럼 가벼웠지요.
그러나 두 발이 동상이 들어 잘 걷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결국 자기 두루마기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고 다나에게 광주리를 들렸습니다. 다나야, 광주리 무겁지 않겠느냐? 네, 엄마. 제가 들어요. 착하다. 분이는 노인을 거의 안다시피 하며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분이에게 꽂혔지요. 아이고, 저 미혼모 또 일을 벌이네. 거지를 집에 들이는 미친 짓을 하는구먼. 팔자 사나운 게 또 사나운 짓을 하는구나. 어찌 저런 어리석은 짓을. 자기 처지나 챙기지. 분이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무게를 자기 어깨에 더 단단히 받쳐들고 다나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다나야, 잘 따라오너라. 네, 엄마.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집이 멀지 않아요. 노인은 분이의 어깨에 기대어 한 발 한 발 떼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너무도 느렸지만 분이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지요. 다나는 자기 키만 한떡 광주리를 두 손으로 꼭 안고 분이의 옷자락을 한 손으로 붙잡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좁은 길을 한참 걸은 끝에 세 사람은 작은 초가 앞에 다다랐습니다. 분이는 노인을 부축하여 부엌 옆 작은 방으로 들였지요. 방 안은 온기가 거의 없었지만 적어도 칼바람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잠시 누우세요. 분이는 노인을 자기 솜이불 위에 가만히 눕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분이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지요. 낭자, 그대 이름이 어찌 되오? 분이라 합니다, 어르신. 고맙소. 분이. 어르신, 함자가 어찌 되시는지요?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김가요. 김가 어르신. 일단 좀 주무시지요. 고맙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나가 노인의 머리맡에 작은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았지요. 엄마, 할아버지 살아나실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 할아버지 발이 너무 까매요. 분이는 노인의 두 발을 보았습니다. 동상이 깊게 들어 있었지요. 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기 다홍 무명 치마의 끝단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천을 찢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천을 찢었습니다. 다홍 무명 치마의 끝단이 한자 남짓 떨어져 나왔지요. 분이는 그 천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담갔다 짜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머리맡으로 돌아와 살며시 노인의 두 발을 닦기 시작했지요. 동상이 든 발은 시퍼렇다 못해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끝은 거의 굳어 있었지요. 분이는 한참 동안 따뜻한 천으로 노인의 발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노인은 잠이 든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요. 발의 감각이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있던 다나가 작게 분이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엄마 치마가 짧아졌어요. 좀 짧아도 괜찮다. 엄마, 그러시면 다리 시려요. 다나야, 엄마 다리는 괜찮다.
엄마는 늘 괜찮으시다고만 하세요. 분이는 픽 웃으며 다나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노인의 발을 천으로 감쌌지요. 다홍 무명천이 노인의 시퍼런 발을 감싸고 나니 마치 발이 다홍 꽃잎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예뻐요. 뭐가 예쁘다는 게냐? 할아버지 발이요. 다나야, 그런 말은 또 어찌하느냐? 엄마가 정성껏 감싸셨잖아요. 그래서 예뻐요. 분이는 다나의 말에 또 가슴 한 구석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새벽까지 깊이 잠들었지요. 분이는 자기 소미불을 노인에게 내어드리고 자기는 다나와 함께 부엌 옆 좁은 자리에서 집베개 하나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분이는 평소처럼 떡살을 씻고 있었지요. 그런데 떡을 찌고 보니 좁쌀이 한 줌 남았습니다. 분이는 그 좁쌀을 작은 솥에 안쳐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다나야, 할아버지 일어나셨느냐? 네, 엄마. 할아버지 눈 뜨셨어요. 그럼 너는 가서 할아버지 곁에 앉거라. 죽 다 끓으면 가져갈 테니. 네. 다나는 종종걸음으로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소미불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다나는 노인의 머리맡에 작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야. 할아버지, 좀 따뜻하셔요? 따뜻하구나.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래. 노인은 다나의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 다나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이름이 어찌 되느냐? 다나예요. 다나. 곱구나. 할아버지, 함자는 어찌 되시는지요? 김가다. 김 할아버지요? 그래, 김 할아버지다. 다나는 환하게 웃으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흰 수염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노인은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이가 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렇소, 낭자. 분이는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죽 그릇을 노인 앞에 가져다 놓았지요. 좁쌀죽이었습니다. 그릇 위에 흰떡 한 조각이 얹혀 있었지요. 많이 못 차려서 죄송해요. 어르신. 고맙소, 낭자.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이 자꾸 그릇에 부딪혔지요. 다나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다, 다나야. 늙은이가 그래도 손은 쓸 줄 알아야지. 할아버지 손이 떨리세요. 그래, 떨리는구나.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다나의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그렇게 노인이 분이의 작은 초가에 머물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동상이 든 발은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떨리던 손도 점점 안정되어 갔지요.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도 묻지 않았지요. 어르신,
떡 한 그릇 드세요. 고맙소. 어르신, 죽 더 끓일까요? 아니, 충분하오. 낭자. 분이는 매일 새벽 떡을 찌고 시장에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는 늘 다나와 함께였지요. 다나를 노인 옆에 두고 가는 것은 분이도, 노인도, 다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곁에 다나만 두기에도 분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다나가 시장에서 분이를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요. 엄마, 떡 사세요. 갓 찐 떡이에요. 다나의 작은 외침에 한 사람이 다가오고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분이의 떡은 차츰 잘 팔려나갔지요. 그러나 칠성 어멈은 여전히 혀를 차며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야, 그 거지 노인 아직도 있는가? 예, 칠성 어멈. 몇 날을 그러는가? 열흘 됐어요. 아이고, 그 노인이 자네를 다 잡아먹겠네. 자네 좁쌀이 어디서 나온다고? 자네 마음은 곱지만 사람이 살려면 자기부터 살아야 해.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을 가지런히 펴고 다나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었지요. 집에 돌아온 분이는 노인 옆에 앉아 작은 좁쌀 자루를 보았습니다. 사실 분이의 살림은 노인이 와서 더 빠듯해지고 있었지요. 자기와 다나 둘이 먹어야 할 좁쌀을 셋이 먹다 보니 자루가 빠르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사실을 노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요. 낭자. 어느 저녁 노인이 분이를 불렀습니다. 예, 어르신. 내가 폐를 끼치고 있소. 폐가 아니에요, 어르신. 낭자의 살림이 빠듯한 것을 내가 모르지 않소. 괜찮아요, 어르신. 내가 떠나야겠소. 어르신, 어디로 가시려고요? 발이 아직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어르신께서 가실 곳이 있으세요?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노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없소. 그럼 가실 곳을 찾으실 때까지는 여기 계세요. 좁쌀이야 어찌 되든 되겠지요. 낭자. 어르신, 사람의 발이 다 낫지 않은 채로 한겨울에 길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르신은 그냥 여기 계세요. 다나가 좋아해요. 분이의 그 한마디에 노인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어렸지요. 그러나 노인은 그 눈물을 다나에게도 분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낭자, 한 가지 청이 있소. 무엇이든지요, 어르신. 저 어린 것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소. 글을요? 늙은이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소. 폐를 끼치는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어르신, 저희는 양반도 아니고 양반이 아니어도 글을 알면 좋소. 저 어린 것은 영민하니 가르치면 빨리 익힐게요.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떡장수의 딸에게 한문이라니. 한양 변두리 미혼모의 딸이 글을 배워 무엇하랴 싶었지요.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거지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시지요, 어르신. 고맙소. 그날 밤부터 노인은 다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그날 시장에서 받은 잔돈으로 온 작은 종이 한 장과 부엌에서 가져온 숫조각이 글 도구의 전부였지요. 다나야, 이리 오너라. 네, 할아버지. 다나는 종종 걸음으로 노인의 머리맡에 와서 앉았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만 배우자. 네. 이 글자는 인이라 한다. 사람이라는 뜻이지. 인. 사람. 그래. 사람이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 사람이라 한다. 할아버지, 정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네, 눈이 밝구나. 할아버지, 또요. 한 글자만 배우자고 했지 않았느냐. 또요, 또요. 노인은 다나의 작은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종이에 글자를 한 자 더 적었지요. 이 글자는 대라 한다. 크다는 뜻이지. 큰 거예요? 그래. 사람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사람이 두 팔을 벌리면 커 보이지 않더냐? 네. 할아버지가 두 팔 벌리시면 커요. 그러느냐? 네. 할아버지가 가장 커요. 노인은 다나의 동그란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를 더 적었지요. 이 글자는 천이라 한다. 하늘이라는 뜻이다. 하늘이요. 사람이 두 팔 벌리고 그 위에 또 한 줄이 그어져 있지 않으냐.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다. 하늘은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나의 그 질문에 노인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지요. 하늘에는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단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요? 그래.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늘 보고 있단다. 할아버지도 하늘에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단다. 누구예요? 노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나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다나야, 글자 하나 더 가르쳐 주마. 이 글자는 효라 한다. 부모를 잘 모신다는 뜻이다. 효. 부모를 잘 모신다. 내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그것이 효다. 네, 할아버지. 분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글자를 적는 손놀림이 너무도 단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었지요. 거지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글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지요. 분이는 그날 처음으로 노인이 단순한 거지, 노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다나에게 한 글자씩 글을 가르쳤습니다. 다나는 한 번 들으면 좀처럼 잊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나니 다나는 인, 대, 천, 효, 모, 부, 자, 효에 더해 또 5글자를 외웠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를 뭐라 한다 하셨지요?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 뭐예요? 그래. 할아버지, 그럼 저는요? 너는 자다. 자식 자. 저는 자예요. 우리 엄마의 자예요. 분이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들으며 가슴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다나는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그렇게 한 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요? 나는 옹이다. 늙은이를 옹이라 한다. 할아버지는 옹이세요. 그래.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이세요. 노인은 그 말에 한참 동안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었지요. 다나야, 늙은이가 너를 가르치는 동안은 늙은이가 가장 큰 어른이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가장 큰 어른이지. 왜요? 너희 어머니가 늙은이를 살리셨고, 너희 어머니가 너를 키우신다. 그러니 너희 어머니가 이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이다. 네, 할아버지. 분이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인이 자기를 가장 큰 어른이라 했다는 말이 분이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 빠지지 않았지요. 분이는 그 말이 위로인지 부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오면서 누구도 분이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노인의 발은 거의 다 회복되었고 다나는 한문 30글자를 외웠지요. 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그 작은 초가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노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리고 그 의미가 곧 작은 옥놀이개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노인이 분이의 작은 초가에 머문 지 어느덧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동안 노인의 발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흰 수염도 분이가 가지런히 다듬어 주어 깨끗해졌습니다. 해진 두루마기는 분이가 밤마다 한 땀 한 땀 꿰매어 그래도 사람 옷의 모양을 갖추었지요.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떡장수의 집에 2달째 머물면서도 한 번도 천한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떡 한 그릇을 내어드리면 2 손으로 정중하게 받았고, 다나가 그를 익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눈빛이 깊고 그윽했지요. 노인의 손놀림은 거지의 것이 아니었고, 노인의 말투는 변두리 시장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떡살을 씻으며 가만히 생각했지요. 이 어른이 누구실까? 그러나 분이는 그 의문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묻는다. 한들 노인이 답하실까? 답하지 않으실 어른의 비밀을 캐묻는 것은 분이의 도리가 아니라 여겼지요. 그저 노인이 안전히 머물 수 있도록, 다나가 좋은 어른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그것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요. 어느 저녁 다나가 분이의 옷자락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가 자꾸 무언가 보세요. 무엇을 보시느냐? 손에 작은 거 들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시느냐? 네.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셨어요. 분이는 다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다나야, 어른이 무얼 보고 계신다고 자꾸 들여다보면 못 쓴다. 엄마, 저는 안 들여다봐요.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모른 척 하거라. 네. 분이는 다나에게 그렇게 일러두었지만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무언가가 자꾸 걸렸지요. 거지 노인의 품속에서 무엇이 그리 소중한 것일까? 분이는 그 마음을 누르며
그날 밤도 평소처럼 떡을 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다나가 부엌에 물 한 모금 마시러 나왔다가 노인의 방 앞을 지나치게 되었지요. 방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다나는 작은 호기심에 그 틈을 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소미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무언가를 받쳐 들고 있었지요. 호롱불 빛에 그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다나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작게 입을 열었지요. 할아버지. 노인은 깜짝 놀라 그 무언가를 품속에 황급히 감추었습니다. 다나는 작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봤어요. 다나야. 할아버지, 그건 뭐예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다나를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다나는 종종걸음으로 노인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노인은 다나의 작은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는 다시 품속에서 그것을 꺼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 했느냐? 네. 이것은 옥노리개라 한다. 노인의 손바닥 위에 작은 옥노리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빛이 도는 푸른 옥에 정교한 매듭이 달려 있었지요. 호롱불빛 아래 옥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히 빛났습니다. 다나는 작은 입을 동그랗게 벌리며 그 옥을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너무 예뻐요. 그러느냐? 할아버지, 이게 누구 거예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옥노리개를 가만히 손바닥 위에 굴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것은 내 손녀의 노리개였단다. 할아버지의 손녀요? 그래. 할아버지의 손녀는 어디 있어요? 노인은 다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호롱불 그림자가 노인의 얼굴 위에서 가만히 흔들렸지요. 노인의 흰 수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은 천천히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요. 하늘에 갔단다. 하늘이요? 그래. 할아버지, 그럼 손녀는 다시는 못 만나세요. 그렇단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는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늘 보고 있다고요. 그렇지. 그럼 할아버지의 손녀도 할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노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물기를 다나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살짝 돌렸지요. 다나야. 네, 할아버지. 그래, 보고 있을 게다. 할아버지, 손녀는 몇 살이었어요? 16이었다. 16이요. 저보다 한참 언니였네요. 그래. 할아버지, 손녀 이름은 뭐였어요? 노인은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이 너무도 힘든 듯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정하게 입을 열었지요. 오키. 옥에 깃불 희자를 쓴다. 오키 언니요. 예쁜 이름이에요. 그래. 예쁜 이름이지. 할아버지, 오키 언니는 왜 하늘에 가셨어요? 노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노리개를 다나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여주었지요. 다나는 두 손으로 옥놀이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옥놀이개를 오키 언니가 만지셨던 거예요. 그래. 늘 차고 다니셨어요? 그렇단다. 그럼 이 옥에 오키 언니의 손이 닿아 있는 거네요. 할아버지, 그럼 이 옥은 오키 언니예요. 노인은 그 말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의 깊은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가만히 흘러내렸지요. 다나는 작은 손으로 노인의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시면 안 돼요. 그래. 제가 오키 언니 대신 할아버지 곁에 있어 드릴게요. 노인은 다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두 팔을 벌려 다나를 가만히 안았지요. 다나는 노인의 야윈 가슴에 작은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나야. 네, 할아버지. 고맙다. 할아버지, 저는 오키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오키 언니 대신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할아버지의 손녀가 되어드릴게요.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분이가 부엌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지요. 낭자. 노인이 분이의 기척을 알아채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엿들으려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요, 낭자. 들어와 앉으시오. 분이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노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은 옥놀이개를 분이에게도 보여주었지요. 낭자도 한번 보시겠소. 저는 그저 어른의 슬픔만 멀리서 보겠습니다. 어르신, 손녀를 잃으신 일은 제가 감히 무어라 위로해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낭자. 네, 어르신. 낭자가 다나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늙은이는 늘 오키가 떠올랐소. 오키도 어릴 적 다나처럼 영민하고 어여뻤소. 한 글자를 가르치면 두 글자를 외웠고 한 마디를 가르치면 두 마디를 새겼지. 어르신, 오키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다나 또래의 아이를 안고 있었을 게요.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나는 노인의 품에서 작게 잠이 들어 있었지요. 노인은 다나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분이도 침묵했지요. 호롱불이 한 번씩 작게 깜빡거렸습니다. 낭자. 네, 어르신. 늙은이가 한 가지 청이 있소. 무엇이든지요. 이 옥놀이개를 다나에게 잠시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소. 잠시만이라요? 내가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다나의 작은 손에 한번 닿게 해주고 싶소. 그러시지요, 어르신. 고맙소. 분이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이 손녀를 잃은 슬픔을 다나의 작은 손길로 잠시나마 달래고 싶어 한다고 여겼지요. 분이는 다나를 가만히 안아 자기 무릎으로 옮겨 안았습니다. 다나야, 자느냐? 엄마 등에 엎여 자거라. 네. 분이는 다나를 등에 업고 노인에게 절을 한 번 한 다음
부엌 옆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나는 분이의 등에서 작게 잠꼬대를 하고 있었지요. 분이는 다나를 자리에 눕히고 한참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의 마음에는 그날 밤 한 가지 의심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옥 놀이개의 옥은 보통 옥이 아니었지요. 분이도 시장에서 양반들의 옥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들고 있던 옥은 그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결이 곱고 빛이 깊었지요. 그것은 양반 중에서도 큰 양반의 손에서나 만지는 옥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누구이실까? 분이는 그 의문을 다시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묻지는 않을 것이었지요. 분이는 자기가 묻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분이의 작은 초가에 머무는 동안 분이는 그저 노인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다나의 할아버지로 모실 작정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다나는 매일 노인의 옥놀이개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다나에게 옥놀이개를 만지게 해주었고 다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오키 언니, 안녕하세요. 다나는 옥에 대고 그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노인은 그 작은 모습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지요. 다나야, 오키 언니가 너에게 인사 받으시고 좋아하시겠다. 예. 다나야, 너는 오키 언니의 어린 동생 같구나. 할아버지, 저도 오키 언니가 친언니 같아요. 그러느냐.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다나의 동그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분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다나는 한문 글자를 어느덧 50자가량 외웠고 옥 놀이개를 만지는 것이 매일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지요. 노인의 발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천천히 걷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평온한 시간이 결코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장 한 구석에서 분이를 미워하는 한 양반 부인의 발걸음이 곧 분이의 작은 평화를 깨러 들어오리라는 것을. 노인이 분이의 작은 초가에 머문 지 어느덧 50날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떡 자리는 변두리 시장 한 구석이었지만 다나의 작은 외침과 분이의 정성스러운 떡 덕분에 차츰 단골이 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평화는 그날 깨어졌습니다. 그날도 분이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 떡을 펴고 있었지요. 다나는 그 옆에 작게 앉아 손님이 다가올 때마다 두 손으로 떡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엄마, 갓 찐 떡 사세요. 인절미 사세요. 콩이 가득해요. 그때 시장 가운데 큰 길 쪽에서 가마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비싼 옷차림의 시종 둘이 앞장서고 가마꾼 둘이 가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시장 가운데에 멈춰서고 그 안에서 한 40대 양반 부인이 내렸지요. 청록 비단 저고리에 남색 비단 치마, 비녀에는 산호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드라진 광대와 차가운 눈매를 가진 부인이었지요. 시장 사람들은 그 부인을 보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 나오셨네. 오늘은 또 어인일이실까? 가만히 자네 자리나 지키게. 박씨 부인 화나면 시장에 자리도 못 펴니까. 박씨 부인은
시장 안주인급 양반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 시장의 자리를 정해주는 어른이었지요. 박 씨 부인이 한마디 하면 시장에서 자리를 떼어가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천천히 시장을 한 바퀴 돌다가 분이의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자리가 그 미혼모 자리인가? 박 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분이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요. 예, 부인. 고개를 들어보아라.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매가 더욱 차갑게 분이를 훑었지요. 내가 어찌 보면 곱구나. 그런데 처녀 몸으로 애를 가진 게냐? 답하라. 죄송합니다, 부인. 죄송하다니 어디다 대고 죄송한가. 사람들에게 말이지, 너 같은 것이 시장의 자리를 펴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노릇이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손으로 분이의 치맛자락을 꼭 잡았지요. 그때 박 씨 부인의 눈이 다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로구나. 예, 부인. 애 어미는 미혼모요. 애는 아비가 누구인지 모를 아이라. 시장에 두기 부끄러운 자리이로다. 부인. 박 씨 부인은 그 말은 한 귀로 흘려보내고 시장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네들 다 들어보게.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박 씨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이 미혼모가 시장의 거지를 끌어들였다 하더구먼. 예, 부인. 두 달이 다 되었어요. 칠성 어멈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두 달씩이나 거지를 끼고 있었어. 시장에 돌림병이라도 옮으면 어찌 되겠는가. 부인, 그 노인은 돌림병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의원이라도 부른 게냐? 가난한 미혼모가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있는 것도 시장의 부끄러움이거늘 거지까지 끌어들였다니. 시장 안주인의 도리로 두고 볼 수가 없다. 부인, 한 번만 너 그러이. 분이라 했느냐. 오늘부로 너의 시장 자리를 거두겠다. 부인, 오늘 떡을 다 팔거든 자리를 비우거라. 내일부터는 이곳에 광주리를 펴지 말거라. 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장 자리를 잃으면 분이와 다나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지요. 분이는 한참을 떨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무릎을 꿇어도 소용없다. 부인, 제가 가진 게 이 떡 자리뿐입니다. 이 자리가 없으면 저 어린 것이 굶습니다. 내 처지가 그러니 미리 자리를 잡지 말았어야지. 부인, 그 어른은 거지 같으나 거지가 아니십니다. 무엇이 어찌하다는 게냐. 그 어른은 그저 잠시 길에서 추위에 쓰러지신 분일 뿐입니다. 곧 길을 떠나실 거예요.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나는 작은 손으로 분이의 어깨를 꼭 잡고 함께 무릎을 꿇었지요. 부인, 우리 엄마 자리 거두시지 말아주세요. 이 작은 것이 어찌 그런 말을. 부인, 우리 엄마는 새벽마다 떡을 찌세요. 떡 자리가 없으면 우리 엄마 손이 헛수고가 돼요.
부인, 한 번만요. 우리 할아버지가 곧 가실 거예요. 한 번만요. 박씨 부인은 다나의 작은 얼굴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보름을 주마. 부인, 보름 안에 그 거지 노인을 내보내라. 보름 후에도 거지가 내 집에 있으면 그날부로 자리를 거둘 것이다. 부인,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그날에 보자. 박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가마를 배웅했지요. 분이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작은 손으로 분이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엄마, 일어나세요. 그래. 엄마, 부인이 한 번 봐주셨어요. 그래, 다나야. 분이는 일어나 떡 광주리를 챙겼습니다. 그날 떡은 거의 팔리지 않았지요. 시장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말을 듣고 분이의 자리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결국 떡을 광주리에 도로 담고 일찍 시장을 떠났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나는 분이의 옷자락을 꼭 잡고 종종 걸음을 쳤지요. 엄마, 왜 그러느냐? 엄마, 보름 후에 할아버지가 가셔야 해요? 그래야 한단다. 왜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패 끼치지 않으세요?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엄마, 할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다나야, 할아버지가 가시면 오키 언니가 또 외로우셔요. 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나의 작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무릎을 굽혀 다나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다나야. 네. 우리는 우리 처지를 알아야 한다.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데까지 모시고 그 후에는 할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한다. 엄마, 그래도 엄마도 마음이 아프단다. 분이는 다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분이는 그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는 다시 다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분이는 노인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이는 입을 열지 못했지요. 노인에게 보름 안에 떠나달라는 말을 분이는 도저히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떡살을 씻고 있는데 노인이 천천히 부엌 문 앞으로 다가왔지요. 낭자, 어르신, 어찌 일어나셨어요? 누워 계세요. 낭자, 잠시만 앉아보시오. 분이는 떡살에서 손을 빼고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예, 어르신.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낭자, 늙은이가 듣고 있었소. 다나가 자기 어미와 나누는 말을 다 들었소. 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인의 그 한마디에 분이는 더 숨길 수가 없었지요. 어르신. 낭자. 네. 늙은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소. 어르신, 그게 아니라 낭자, 늙은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이요. 낭자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두 달이나 폐를 끼친 것은 늙은이의 부끄러움이요. 어르신,
어른께서 부끄러우실 일이 아닙니다. 낭자. 네. 늙은이는 보름이 채 차기 전에 떠날게요. 어르신. 다나에게 가르쳐 줄 글자가 아직 많이 남았소만 그것은 다음 사람이 가르치게 될게요. 분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그 단정한 목소리의 분이는 차마 무어라 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어르신. 다나를 잠시 부르시오. 다나를요? 그렇소. 다나에게 한마디만 남기고 가고 싶소. 문이는 다나를 불렀습니다. 다나는 잠에서 깨어 종종걸음으로 부엌으로 나왔지요. 노인은 다나의 작은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다나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곧 떠난다. 다나야, 할아버지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거라.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다나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가슴 위에 다나의 작은 눈물이 떨어져 흩어졌지요. 노인은 다나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다나야, 할아버지, 가시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다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노인은 품속에서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호롱불 빛에 옥이 다시 한번 은은하게 빛났지요. 노인은 그 옥놀이개를 다나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거라. 할아버지, 이것은 오키 언니의 놀이개였다. 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이것은 너의 것이다. 할아버지, 안 돼요. 이건 오키 언니 거예요. 다나야. 네, 할아버지. 오키 언니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라. 오키 언니가요? 그래. 오키 언니가 너를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하거라. 그러니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다나는 옥놀이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의 품에 작게 안겼지요. 노인은 다나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다나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떠나도 너는 네 놀이개를 보면서 오키 언니를 생각하거라. 네. 그리고 할아버지를 잊지 말거라.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러느냐? 네. 분이는 그 모습을 부엌 문 앞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이요? 낭자. 어르신은 누구신지요? 노인은 그 말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호롱불이 한 번 작게 깜빡였지요. 그러고는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네. 늙은이는 그저 한 사람이요. 낭자가 거두어 주신 한 사람. 어르신. 낭자, 그 이상은 묻지 말아 주시오. 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지요.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옥놀이개를 작은 두 손에 꼭 쥔 채 잠이 들었지요. 옥은 다나의 작은 손바닥 안에서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떠나기로 한 보름이 가까워졌습니다. 분이는 그 보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노인은 매일 더 가벼이 걸을 수 있게 되어 부엌 앞 작은 마당까지 나와 다나와 함께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모습 뒤로 분이는 노인이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못했지요. 보름이 지나기 사흘 전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가운데에서 다시 가마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미혼모, 자네 자리는 아직도 이 시장에 있구먼. 예, 부인. 오늘이 보름이지. 사흘 더 남았습니다. 그 거지 노인은 떠났는가? 아직 떠나시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박씨 부인의 눈매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었지요. 부인, 한 번만 더. 미혼모, 너는 어찌 매번 무릎만 꿇느냐?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 부인, 그 어른께서 발이 아직 다 낫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발이 안 낫는다는 핑계는 언제까지 댈 게냐.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해진 잿빛 두루마기에 흰 수염이 가지런히 다듬어진 노인이었습니다. 김 대감이 분이의 뒤를 따라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박씨 부인의 시선이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노인은 박씨 부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부인, 이자가 그 거지로구먼. 부인,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무엇이냐? 늙은이가 분이 낭자에게 폐를 끼친 것은 분이 낭자의 죄가 아니오. 모든 잘못은 늙은이가 청에 머문 데 있소. 박씨 부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그 단정한 말투에 박씨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너 이름이 뭐냐? 늙은이는 김가요. 김가, 어디 사는 김가냐? 한양 변두리 어디든 사는 김가요. 부인, 늙은이가 한 달 안에 반드시 떠날게요. 그러니 분이 낭자의 자리는 거두지 마시오. 한 달이라. 한 달이요. 늙은이의 약속이요. 박씨 부인은 노인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거지의 빛이 없었지요. 그 깊고 그윽한 눈을 마주한 박씨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씨 부인이 결국 입을 열었지요.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떠나거라. 한 달 후에도 이 자리에 거지가 있다면 그날부로 자리를 거둘 것이다. 고맙소, 부인. 박씨 부인은 가마에 올라 시장을 떠났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지요. 노인은 분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 미안하오. 늙은이가 또 한 달을 받아냈소. 어르신, 어찌 시장에 나오셨어요? 낭자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더는 늙은이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소. 낭자, 한 달은 늙은이가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요. 분이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부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월의 모진 추위가 풀리고 입춘이 지나고 한양 거리에 햇볕이 따스해지기 시작했지요. 길가에 얼었던 흙이 풀리고 골목 한편의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분이의 떡 자리에는 단골이 늘어 박씨 부인 앞에서 한 번 무릎을 꿇은 그 미혼모의 얘기가 시장에 한 번 돌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분이의 자리를 더 찾았지요. 애 어미가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일세. 양반 부인 앞에서도 거지 노인을 두둔했다지. 애 어미는 마음이 곱구먼. 분이의 떡 자리는 차츰 시장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노인의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분이의 작은 초가에 머문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살구꽃이 한창 피어나고 골목골목에 꽃향기가 흘렀지요. 낭자. 그날 아침 노인이 분이를 불렀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갚을 빚을 갚으러 갑니다. 어르신. 늙은이가 그동안 너무 큰 폐를 끼쳤소. 어르신, 어디로 가시려는지요?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낭자가 모르는 곳이요. 낭자, 묻지 말아주시오. 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그날 노인은 평소처럼 다나와 함께 글을 익혔습니다. 다나에게는 그날도 한 글자 가르쳤지요. 다나야, 오늘은 별이라는 글자다. 별이요? 헤어진다는 뜻이다. 할아버지, 다나야,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헤어진다고 그 사람을 잊는 것은 아니다. 네, 할아버지. 별이라는 글자에는 헤어짐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헤어짐 뒤에 다시 만남이 있다는 뜻도 있단다. 다시 만남이요? 그래. 마음에 새겨두면 그 사람은 떠나도 마음에 남는다. 그러니 별이라는 글자는 슬픈 글자만은 아니다. 네. 다나는 별이라는 글자를 종이에 한자 한자 따라 적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다나의 작은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다나를 재우고 부엌으로 나오자 노인이 마당에 단정히 서 있었습니다. 해진 잿빛 두루마기를 가지런히 여미고 흰 수염을 정성껏 다듬은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분이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낭자, 어르신, 다나도 일으켜 주시오. 네. 분이는 다나를 깨워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나는 잠에 취한 눈을 비비며 노인 앞에 작게 섰지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분이와 다나를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했지요. 어르신, 어르신, 일어나세요. 낭자, 다나야, 받아주시오. 어르신, 저희가 어찌 어른의 절을 받겠어요. 낭자, 늙은이가 평생 갚을 빚을 졌소. 어르신, 낭자가 늙은이에게 베푼 정성은 늙은이의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빚이요. 그러니 이 절은 받아주시오.
분이는 차마 더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깊이 또 깊이 절을 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눈가에는 작은 물기가 어려 있었지요. 다나는 노인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다나야,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늙은이가 너에게 약속 하나 하마. 내가 옥놀이개를 가지고 있는 한 할아버지는 너에게서 멀리 가지 않는다. 정말요? 그래. 옥놀이개가 너의 곁에 있으면 할아버지도 너의 곁에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다나야. 네. 오늘 배운 그 글자를 잊지 말거라. 별. 헤어짐 뒤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 네, 할아버지. 노인은 다나의 작은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분이에게도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낭자, 부디 오래오래 다나와 함께 잘 살아주시오. 어르신, 부디 평안하세요. 낭자도 평안하시오. 그날 밤 노인은 노인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분이는 다나를 자기 옆에 누이고 한참을 잠들지 못했지요. 다나의 작은 손에는 옥놀이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분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지요. 노인의 방 문 앞을 지나치며 분이는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없었습니다. 소미불은 단정히 개어져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노인의 해진 두루마기도 집신도 그 자리에서 사라져 있었지요. 다만 그 자리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한문으로 적은 글이었지요. 분이는 한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의 마지막에 단정한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평생 갚을 빚을 졌소. 김창서 배. 그제야 분이는 노인의 함자를 알았습니다. 김창서. 그러나 그 이름이 분이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이는 알지 못했지요. 엄마. 뒤에서 다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가 잠에서 깨어 분이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지요. 다나야. 엄마,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셨다. 할아버지가 가실 곳에서 잘 사실 거다. 다나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그저 옥놀이개를 작은 두 손에 꼭 쥐고 가만히 노인이 머물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제가 옥놀이개를 가지고 있으면 할아버지도 제 곁에 있다고요. 그래, 그러셨지.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멀리 안 가셨어요. 분이는 다나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다나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분이는 다나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분이는 떡살을 씻었지요. 다나도 옆에 앉아 옥놀이개를 두 손에 꼭 쥐고 시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떡님이 오늘도 우리 떡 봐주실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도 떡님께 빌어주실 거예요. 그래, 다나야. 분이는 그날도 새벽에 떡을 찌고 광주리를 챙겨 시장에 나갔습니다.
다나도 분이를 따라 시장에 나갔지요. 시장 한 구석 분이의 자리에는 그날도 단골들이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평소처럼 떡을 펴고 다나는 평소처럼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요. 엄마, 갓 찐 떡이에요. 분이는 그저 묵묵히 떡을 팔았습니다. 노인이 떠난 빈자리에 분이의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지만 분이는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요. 사람이 한 번 들어왔다 떠나는 것은 분이가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분이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었지요. 분이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노인이 떠난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장 한 구석 자기 떡 자리 앞에 한 채의 비단 가마가 멈춰 서리라는 것을. 노인이 떠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분이는 평소처럼 떡을 찌고 다나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지요. 살구꽃 향기가 골목골목 흘러들고 길가 흙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습니다. 분이의 손에는 광주리가, 다나의 손에는 작은 옥놀이개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엄마, 오늘은 햇볕이 따뜻해요. 그래, 봄이 정말 왔구나. 엄마, 할아버지도 따뜻한 곳 가셨겠지요. 그래야지. 분이는 시장 한 구석 자기 자리에 광주리를 펴고 떡을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다나는 그 옆에 앉아 옥놀이개를 두 손에 꼭 쥐고 가만히 시장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한 뼘쯤 떠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가운데 큰 길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무슨 일인가? 가마가 들어오는데 보통 가마가 아닐세. 비단 가마야. 사대문 안에서 들어오는 비단 가마라고. 분이도 고개를 들어 큰 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비단으로 둘러진 가마 한 채가 시장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가마꾼 넷이 가마를 메고 앞에는 시종 둘이 길을 트고 뒤에는 호위, 무사 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매단 비단 자락이 봄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지요.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길을 비켰습니다. 가마는 천천히 시장을 가로질러 바로 분이의 떡 자리 앞에 멈춰 섰지요. 내 자리 앞이로다. 어미야, 자네 자리 앞이야. 분이는 광주리에 손을 얹은 채로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다나도 옥놀이개를 두 손에 꼭 쥐고 분이의 옆에 섰지요. 그때 가마의 발이 천천히 걷어 올려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한 양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사모를 쓴 노인이었지요. 흰 수염은 단정히 다듬어져 있었고 그 눈빛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분이는 그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지요. 어르신. 분이가 작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나가 옥놀이개를 두 손에 꼭 쥔 채 노인 앞으로 종종걸음으로 다가갔지요. 할아버지. 다나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나는 노인의 비단 도포 자락에 작은 얼굴을 묻었습니다. 노인은 그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그러고는 분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낭자, 어르신, 늙은이가 다시 왔소. 어르신, 그 옷차림은. 노인은 분이 앞에 서서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정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어르신, 어르신, 일어나세요. 낭자, 다나야, 받아주시오. 시장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작은 비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한양 변두리 시장의 정승 차림의 양반이 떡장수 미혼모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광경에 시장 사람들은 모두 자기 눈을 의심했지요. 낭자, 노인이 단정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위엄 있고도 깊었지요. 네, 어르신. 늙은이의 함자는 김창서요. 옛 영의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요. 분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요. 영의정? 옛 영의정 김창서라면 12여 년 전 정쟁에 휘말려 종적을 감추셨다는 그 어른. 세상에. 분이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작은 초가에 100일이나 머문 그 거지 노인이 옛 영의정이었다니. 분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낭자, 일어나시오. 어르신, 저는 어른께 너무도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무례라니. 낭자가 늙은이에게 베푼 정성이 무례라면 이 세상에 예의는 없는 게요. 낭자,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분이와 다나를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지요. 늙은이는 13년 전 모함을 입어 영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났소. 죄 없이 가문이 풍비박산났고 외아들도 그 일에 몸이 상해 일찍 세상을 떴지. 어르신, 외아들이 남긴 외동손녀가 하나 있었소. 이름이 오키였지. 늙은이가 그 아이만 보고 살았소. 그런데 3년 전 그 아이마저 강가에서 발을 헛디뎌 하늘로 갔소.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다나는 옥놀이개를 더 꼭 쥐었지요. 늙은이는 그날부터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었소. 그래서 거지 행색을 하고 한양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거지를 어찌 대하는가? 진정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었소. 어르신, 한양의 시장이며 골목을 다 떠돌았소. 사람들은 거지를 다 외면하더이다. 어떤 자는 침을 뱉었고 어떤 자는 발길질을 했지. 그러던 어느 한겨울 새벽 늙은이가 그만 한양 변두리 시장 한 구석에 굶어 쓰러졌소. 낭자가 늙은이를 거두어 주셨소. 자기 떡 한 그릇을 죽으로 바꿔 늙은이의 입에 흘려 넣어 주셨고 자기 다홍 치마 끝단을 찢어 늙은이의 동상 걸린 발을 감싸 주셨지. 자기 좁쌀이 모자라는데도 늙은이를 100일을 모셨소. 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입을 가렸지요. 늙은이가 한양을 떠돌며 만난 사람이 100명이 넘었소.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이, 분이 낭자, 이 한 사람만이 늙은이를 진정으로 거두어 주었소. 100일이 지난 어제 늙은이의 옛 가신들이 한양에 다시 들어와 임금께 진실을 상소했소. 늙은이의 누명이 풀렸고 가문이 다시 일어섰지. 그러나 늙은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시장에 다시 오는 일이었소. 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나는 노인의 비단 도포 자락을 꼭 잡고
작게 흐느끼고 있었지요. 다나야. 네, 할아버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옥놀이개가 할아버지의 죽은 손녀 오키의 놀이개임을 너도 안다. 네. 오키는 그 놀이개를 평생 차고 다녔다. 오키가 강가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놀이개만 늙은이의 손에 돌아왔지. 늙은이는 그 놀이개를 늘 품에 넣고 다녔다. 할아버지, 다나야, 그 놀이개를 너에게 준 것은 늙은이가 너를 오키의 동생으로 또 늙은이의 손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다나는 작은 두 손으로 옥놀이개를 가만히 받쳐 들고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그래. 너는 오늘부터 늙은이의 친손녀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 분이 낭자는 늙은이의 양손녀다. 어르신. 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분이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낭자, 늙은이가 낭자에게 진 빚을 이렇게밖에 갚을 길이 없소. 늙은이의 손녀로 받아주시오. 어르신, 저는 양반의 자식이 아닙니다. 어른의 가문에 누가 됩니다. 누라니. 늙은이가 거지 행색으로 백일을 길에서 떠돌 때 그 누구도 늙은이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소. 낭자만이 늙은이를 사람으로 봐주셨지. 가문의 명예란 그 마음을 알아보는 자에게 있는 것이오. 낭자, 받아주시오. 분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노인도 분이를 가만히 일으켰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가마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마였지요. 박씨 부인이 가마에서 내려 그 광경을 보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분이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미혼모, 아니, 분이 낭자. 부인, 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소. 거지를 사람으로 봐주는 자가 진정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였거늘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했소. 부인, 일어나세요. 분이 낭자, 미안하오. 시장 한 구석에서 무릎 꿇리고 자리를 거두겠다 한 일을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움으로 안고 가오. 박씨 부인의 차가운 눈매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분이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요. 칠성 어멈도 곰배 영감도 죽집 노파도 그리고 분이를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 어미, 미안허이. 내가 자네를 너무 모질게 대했네. 자네 마음이 그리 곱다는 걸 내가 어찌 몰랐을꼬. 분이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며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지요. 며칠 후 임금께서 이 사연을 들으시고 분이에게 효녀 정려문을 하사하셨습니다. 한양 변두리 분이의 옛 초가 자리에 효녀 정려문이 세워졌고 분이는 양반 신분을 인정받았지요. 한양 사람들은 그 정려문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봄날 김대감의 비단 가마가 다시 시장 한 구석에 들어왔습니다. 분이와 다나가 한양 사대문 안정승댁으로 옮기는 날이었지요. 분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시장 한 구석, 자기가 4년 동안 떡을 펴고 팔던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광주리 한 자락이 펼쳐져 있던 자리. 다나의 작은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던 자리. 칠성 어멈의 손가락질이 분이의 어깨를 스치던 자리. 그리고 한겨울 새벽 굶어 쓰러진 한 거지 노인이 누워있던 자리. 분이의 다홍 무명 치마는 그날도 끝단이 찢긴 채로였습니다. 노인의 발을 감쌌던 그 끝단. 분이는 그 치마를 일부러 입고 가마에 올랐지요. 다나는 작은 두 손에 옥놀이개를 꼭 쥐고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느냐? 오키 언니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 다나야. 엄마, 할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 엄마,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분이는 다나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가마의 발이 천천히 내려졌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지요. 가마는 봄볕이 가득한 골목을 지나 한양 사대문 안정승댁을 향해 천천히 떠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서 가마를 배웅했지요. 살구꽃 잎이 봄바람에 하나둘 흩날리며 가마 위로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다나는 옥놀이개를 작은 두 손에 꼭 쥔 채 분이의 무릎에 작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작은 머리를 쓸어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다나야, 엄마가 한 가지 가르쳐 주마. 네, 엄마.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은 옷차림을 보는 눈보다 더 깊단다. 네, 엄마. 그 눈을 잃지 말거라. 네, 엄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가마는 살구꽃 향기를 가르며 한양 사대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해 봄 한양 변두리 시장 한 구석에는 한 떡장수 미혼모가 거지 노인을 거두어 정승의 손녀가 된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로 한양 골목골목에 길고 깊게 남았습니다.